감당하기 힘들었던 불행을 겪고 인생의 쓴맛을 알게 된 40대 남자입니다.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나를 닮은 미니미 같은 아들을 낳았을 땐 더없이 행복했고 이보다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나니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목표는 가족의 평화와 안정이었습니다. 제 취미 생활도 개인 생활도 다 포기하고 가족을 위해 일만 하며 살아왔지만 그게 힘들다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효도에는 때가 없고 부모님은 늘 저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요. 이제는 효도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갑작스레 어머니의 몸 상태를 알게 됐습니다. 암 말기였어요. 언제나 건강하실 줄 알았던 저희 엄마가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니 도저히 믿기지 않더군요. 등산을 가더라도 저보다 먼저 정상을 찍으셨고 하루에 2만 보 이상 걸으면서 여행도 곧잘 하시던 건강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 충격은 더 컸습니다. 심지어 암 말기라는 사실을 딱 맞닥뜨리고 나자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졌어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우리 가족 모두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암투병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루하루 소중히 보내자고, 이겨낼 수 있으니 앞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보자고 다짐했어요. 특히 아내가 고생을 많이 해줬네요. 저희 엄마를 병원에 모시고 가고 지극정성으로 돌보며 병간호를 해주고 식단까지 짜서 건강을 챙겨주는 아내를 보며 언젠가는 꼭 아내에게 보답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희 엄마도 우리 며느리만한 애가 없지 하시면서 늘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내의 병간호 덕분에 엄마의 건강은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어딥니까? 처음 암 판정을 받았을 땐 금방이라도 떠날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이제는 한숨을 돌릴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아내에게 너무 고마워서 당신이 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주겠다. 앞으로 내 인생은 당신을 위해 바치겠다 약속하며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턴가 엄마의 표정이 좋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불안했던 저는 엄마에게 어디 안 좋냐고,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물어봤지만 엄마는 끝까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개만 내저으셨어요. 그러다가 문득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배우자라도 서로 너무 믿으면 안 된다. 명심해라.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요? 사람이 원래 그래. 한없이 믿으면 한없이 슬퍼지는 법이야. 인생을 살아보니 인간관계 그거 별거 없더라. 그냥 나 혼자 마음 편하면 그게 최고야. 그러니까 너도 일단은 너 자신을 믿고 적당히 슬프지 않을 만큼만, 힘들지 않을 만큼만 사람을 믿어. 엄마는 알 수 없는 말을 하시더니 또다시 화제를 돌려 다른 말을 하셨어요. 그때는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다만 불안했습니다. 자꾸만 유언 비슷한 말들을 저에게 늘어놓으신다는 건 뭔가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고. 엄마는 더 오래 사셔서 손자 대학 갈 때까지 건강하실 테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라고 응원하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해외 출장이 잡히는 바람에 2주 동안 집을 비우게 됐어요. 그동안 별탈 없이 지내오셨고 상태도 악화되진 않았으니 2주 정도는 괜찮겠지 싶어 아내에게 잘 부탁한 뒤 비행기를 탔습니다. 별탈 없이 해외 일정을 진행하고 귀국을 이틀 앞둔 그날 밤 급히 전화가 걸려왔고 엄마가 갑작스레 위급해지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어요. 혼자서 우왕좌왕하며 짐을 챙기던 그때 또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건 바로 어머니의 부고 소식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이렇게 가버리실 줄은 몰랐기 때문에 너무 갑작스럽더군요. 임종도 지키지 못하고 갑자기 떠나보냈다는 슬픔에 마음이 무너졌고 그 순간만큼은 불효자가 된 것 같아 감정을 추스리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아내가 곁에서 잘 보내드렸다고 절 위로해줬기 때문에 가까스로 마음을 다잡고 바로 회사에 보고한 후 귀국할 수 있었어요. 정신없이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을 맞이하고 이것저것 처리하고 연락을 돌리다 보니 잠시 슬픔이 멈춰진 듯 잠잠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덤덤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직은 가족의 부재가 실감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어느 순간 보니 아내가 없더라고요. 분명 한참 전엔 봤던 것 같은데 화장실 갔나 보다 생각하고 기다려봤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화장실에 가봐도 없고 바깥에 나가봐도 아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속 전화를 걸었더니 결국엔 받더라고요. 뭔가 분주해 보이는 목소리로 봤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 지금 바빠서 장례식장 못 갈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대체 무슨 일이길래 장례식장에 못 온다는 거야? 지금 어딘데? 내가 다시 연락 줄게. 그러고 딱 끊어버렸어요. 다시 전화를 걸어보니 이젠 전화기를 꺼놨더라고요. 너무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자리를 비운다는 게 저로서는 납득이 잘 되지 않았고 대체 얼마나 급한 일이길래 전화까지 받지 않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쁜 일이 끝나고 잠잠해졌을 때 상복을 입은 채로 곧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내가 집에 있을 거라 생각한 제 직감은 완전히 틀렸어요. 집에도 없고 전화도 안 받고 도저히 갈 만한 곳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나는 곳이 저희 어머니 집이었어요. 워낙 아내가 자주 들리기도 했고 언제 무슨 일이 있을까봐 홈캠을 설치해 놨거든요. 핸드폰을 켜서 보니 카메라가 꺼져 있는 건지 완전히 깜깜하더라고요. 혹시나 여기 있는 걸까 싶어 당장 밖으로 나가 어머니가 살던 곳으로 갔습니다. 이 사람의 직감은 정말 무섭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정말로 그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라고요. 그 집에 정말 아내가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간 순간 아내의 모습을 보고 경악했어요. 그 안에서 아내는 집 전체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찾고 있는 건지 난동을 부리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짐들을 잔뜩 풀어놨더라고요. 그리고 충격적이었던 건 노트북까지 망치로 부쉈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박살을 내놨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내가 미쳐서 돌아버린 게 아닌가 무서워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여보, 대체 뭐야? 엄마 집에서 뭐하고 있는 건데? 아내는 화들짝 놀라더니 잠시 멈칫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대수롭지 않은 표정으로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왔어? 어머님 짐 좀 정리하고 있었어. 지금 진짜 이상한 거 당신도 알지? 갑자기 장례식장에 못 온다고 바쁘다고 하질 않나? 엄마 물건을 헤집어 놓질 않나? 노트북은 왜 이 지경이 된 건데? 이거 엄마가 쓰던 거잖아. 이거 그대로 갖다 버리면 해킹당하고 위험하다고 해서 내가 메모리 칩 좀 빼려고 했던 거야. 나사로는 안 빠지길래. 그러니까 그걸 왜 당신이 하고 있냐고. 혹시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야?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내가 아니면 누가 하는데? 여보는 늘 바쁘고 어머님은 늘 내가 모셨잖아. 뒷정리도 내가 알아서 해야지. 뒷정리를 지금 한다고? 대체 왜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건데? 유품 정리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이만 좀 쉬어. 아무래도 당신 지금 좀 정신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 같네. 그냥 내가 할게.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라서 그래. 어머님이랑 약속했어. 내가 한다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이상하게 구는 건데? 어머님이 갑자기 떠나셔서 너무 힘들어서 그래. 물건들 치우면서 그나마 딴 생각이라도 하고 싶어서 그랬어. 그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야? 그럼 미리 말을 하면 됐잖아. 갑자기 난데없이 자리를 비우고 연락도 안 받고 어디 갔는지도 모르니까 내가 걱정이 되잖아. 안 그래도 바쁜 상황이고 정신도 없는데 상중에 아내를 직접 찾아다녀야겠어? 그리고 지금 이건 정리하는 게 아니고 어지럽히는 거잖아. 누가 보면 도둑이라도 든 줄 알겠어.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혼자 하고 있냐고.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자꾸만 마음속이 허하네. 이렇게 그냥 넘어가주면 안 될까?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지치고 고달프다고. 어머님의 흔적을 나도 모르게 찾게 돼. 자꾸만 기분이 이상해. 아내는 뭐에 씌인 사람 마냥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집에 상중에 와서 물건을 헤집어 엎을 수 있냐고요. 더 자세히 물어보고 추궁하고 싶었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여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일이 마무리되면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 싶어 관뒀습니다. 장례가 끝날 때까지 아내는 내내 초조한 표정이더군요. 아무렴 같이 살고 애까지 낳은 부부 사이인데 아내가 어떤 기분인지 모르겠습니까? 아내는 분명 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인지 도통 몰랐던 저는 너무 답답했어요. 그런 아내의 분위기는 처음이었기에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내가 했던 행동은 정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장례를 마친 후에도 아내는 또 시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해야 한다며 그 집을 들락날락거렸습니다. 하지만 늘 표정은 좋지 못했어요. 무언가를 찾고 있는 사람 마냥 넋을 놓고 있는데 결국엔 뜻대로 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아내는 어느 날 흘리는 말로 저에게 물어봤어요. 어머님 귀중품 같은 것들 어디다가 보관하셨더라? 그것도 슬슬 정리해야 할 텐데. 내가 나중에 정리할 테니까 당신은 가만히 있어도 돼. 업체 써서 집 정리하면 귀중품 같은 거 훔쳐간다고 하더라고.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정리하는 게 낫지 않아? 당신은 바쁘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 여태껏 엄마 케어하느라 고생 많이 했잖아. 뒷정리는 자식인 내가 할 테니까 신경 끄고 이젠 쉬기만 해. 나 며느리야.
자식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리고 어머님도 여자잖아. 같은 여자인 내가 뒷정리를 해주는 게 맞지. 여보,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요새 당신 진짜 이상한 거 알아? 나한테 속 시원하게 말을 좀 해주면 좋겠는데 혼자서 뭔가를 고민하고 끙끙 앓는 것 같아서 보기 힘들어. 당신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아니, 없어. 없다니까 몇 번을 말해. 있잖아, 분명 있어. 없다고!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왜 사람 말을 못 믿어? 안 그래도 마음이 힘들어 죽겠는데 왜 당신까지 날 버겁게 만드는 건데? 신경질적으로 화를 내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항상 감정 컨트롤을 잘 하던 아내였기에 확실히 요새 이상하구나 싶더라고요. 혼자서 큰 짐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걸 공유할 생각을 하지 않으니 저도 너무 서운하고 섭섭해서 그때부터는 저도 독단적으로 일을 실행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은 제가 정리했어요. 저는 아들이었기에 엄마가 아끼던 물건이나 귀중품을 어디에 모아놓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창고에 들어가 보면 서랍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보물창고였습니다. 아내 몰래 그곳을 정리하던 중 저는 의외의 물건을 발견하게 됐어요. 종이 하나가 눈에 띄더군요. 그걸 살며시 열어보는데 다름 아닌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바로 저와 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검사 결과 친자 불일치로 나왔더라고요. 순간 아내가 그토록 찾던 게 바로 이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예전에 했던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그제야 깨닫게 됐습니다. 배우자를 너무 믿지 말라고 당부했던 말. 분명 엄마는 무언가를 알고 계셨고 절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바람에 아무것도 할 순 없었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했어요. 제 인생은 이 종이 하나로 뒤바뀔 것이라는 것을요. 처음에는 그게 잘못된 거라 생각했어요. 시기적으로 보나 정황상으로 보나 제 아들은 제 자식이 확실하다고 믿었으니까요. 분명 뭔가 착오가 있었던 거라 생각하고 넘기려고 해도 그 종이에 써진 문구가 유독 제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대체 엄마는 왜 아들과 손주의 친자 관계를 의심했는지, 그 검사 결과를 받고 나서도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내 모르게 또 한 번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됐습니다. 기다리는 내내 손에서 땀이 날 만큼 초조했고 불안했어요. 그 종이를 보고 난 후였기 때문에 더 긴장됐던 것 같습니다. 검사 결과 저와 아들은 친자 불일치가 나왔습니다. 2번이나 그렇게 나온 걸 보면 제 아들은 확실히 제 친자가 아닌 게 분명해진 것이죠. 그에 반해 아내와 아들은 친자 일치가 나오더군요. 그러니까 제가 친부가 아니었고 아내는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까지 하고 제 아들인 양 키워왔던 것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를 떠나보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큰 시련이 다가오니 자꾸만 모든 걸 포기하고만 싶어졌습니다. 아내에게 남자가 있었다니, 그걸 나는 여태껏 몰랐다니. 일단은 그게 누구일지 알아내는 게 우선이겠더라고요. 괜히 아내에게 먼저 말 꺼내며 따져봤자 진실을 알게 될 것 같지도 않았고 그냥 제가 뒤에서 몰래 알아보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아내의 인간관계는 매우 협소했습니다.
친한 친구라고는 고등학교 동창 3명, 대학교 동창 2명, 고향 친구 2명. 워낙 밖에 나가는 걸 싫어했고 가족을 우선시했던 아내였기에 밖에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건 더더욱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 아내에게 남자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아내의 주변 남자들이 전부 의심스러웠어요. 자주 가던 편의점 알바생, 단골이던 식당 사장, 택배기사, 수리기사 등등 맘만 먹으면 불륜을 저지를 수 있는 게 사람 심리라지만 도저히 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창들을 만나러 간다고 하면 거기에 남자가 있을 거고 그곳에 내 아이의 친부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정신병자처럼 혼자서 시나리오를 쓰고 있더라고요. 한 번은 아내와 고향 친구였던 남자인 친구가 있는데 그놈을 의심해서 머리채를 붙잡고 머리카락을 뽑으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나중엔 확실히 아닌 걸로 오해가 풀리긴 했지만 전 점점 미쳐갔고 아내를 불신할수록 제대로 된 인생을 살기 힘들었습니다. 일단 아내의 근처 남자들의 머리카락을 죄다 수집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의심하면 안 될 사람까지 용의선상에 올렸지만 결국 다 허탕을 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시련을 혼자 감당해야 하나 싶어서 실컷 술을 퍼붓고 집에 돌아가 결국 폭발해 아내에게 추궁하고 말았어요. 진짜 똑바로 대답해. 우리 아들 친부 누구야? 여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친부 누구냐고? 술 많이 마셨어? 간만에 취했네. 친부가 누구긴 누구야? 당신이지. 그럼 우리 애아빠가 당신 말고 더 있어? 갑자기 이러니까 당황스럽네. 나 하나도 안 취했고 정신 멀쩡하니까 당장 말해. 우리 아들 내 친자 아니잖아. 우리 아들이 왜 친자가 아니야? 헛소리도 정도 같아. 헛소리? 지금 내가 하는 말이 헛소리로 들려? 내가 여태껏 얼마나 마음고생하며 지냈는지 알아? 자꾸만 친자가 아니래. 검사를 몇 번이나 했는데 자꾸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하잖아. 우리 아들이 어떻게 내 자식이 아닐 수가 있어. 나도 이걸 헛소리라고 믿고 싶어. 내가 지금 겪은 일들이 전부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진짜로 솔직하게 대답 좀 해봐. 우리 애 친부가 대체 누구야? 말하라고. 말 좀 해봐 어서. 나 지금 좀 화나려고 그래. 술 퍼마시고 집에 들어와서 이게 무슨 행패야? 갑자기 잘 키우던 우리 애가 당신 자식이 아니라고? 진짜 어이가 없네. 그럼 우리 애가 누구 자식인데? 살면서 남자를 많이 만나봤으면 이렇게 억울하지도 않지. 남자라고는 당신밖에 몰랐던 내가 또 누굴 만났겠어? 내가 다른 놈 아이 임신하고 지금까지 모른 척 살았다는 거야? 당신 눈엔 내가 그렇게 악독한 여자로 보여? 나 그렇게 계산 빠르고 치밀한 여자 아닌 거 알잖아. 여태껏 살아봤으면서 날 그렇게 몰라?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고 싶은데 내가 여태껏 부족한 아내였어? 아니었잖아. 당신이 어머님 기저귀 한번 갈아준 적 있어? 아프다고 병간호 한번 해준 적 있었냐고? 그거 다 내가 했어. 내 손으로 어머님 직접 모시고 살았다고. 생색내고 싶어서 이러는 거 아니고 그래도 여태껏 내가 한 게 있는데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어떻게 나를 의심해? 아니, 검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놈의 검사 결과가 뭐 어쨌길래? 지금 당장 가서 다시 검사해봐? 검사해봤는데 친자로 나오면 어쩌려고? 그럼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지금 날 의심한다는 건 나랑 이혼할 각오까지 되어 있다는 거겠지. 나도 나를 이토록 신뢰하지 않는 남자랑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난 당당하니까 당장 다시 검사해봐. 그럼 나도 어쩌라고. 자꾸만 결과가 이따위로 나오는데 나도 너무 힘들었다고. 결과가 잘못 나올 확률은 전혀 없다고 하잖아. 이건 신뢰의 문제야. 그리고 그 신뢰를 먼저 깨버린 건 당신이고. 진작에 날 믿었더라면 검사를 해보는 일은 없었겠지. 당신은 날 처음부터 의심하고 있었던 거야. 의심하는 일 없었어. 근데 유품 정리하다가 엄마 소지품 중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 종이를 발견한 거야. 그게 첫 시작이었어.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더라고. 당신이 왜 그렇게 엄마 집을 뒤져가며 미친 사람처럼 굴었는지, 왜 노트북까지 깨부수며 뭘 숨기려고 했는지. 그게 다 이 종이 하나 때문 아니었어? 상상은 자유지만 정도껏 해야지. 당신이 날 의심해? 여태껏 가족을 위해 참고 희생만 했던 나를? 어떻게 사람이 그래? 그냥 이혼하자고 하지 그랬어. 내가 그렇게 지긋지긋하고 힘들면 그냥 갈라서 자고 하지. 왜 이딴 핑계를 만들어? 감정에 호소하지 말고 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싶은 거야.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면 되잖아. 그냥 증명해내면 되잖아. 화만 내지 말고 우리 이성적으로 잘 해결해보자. 검사 결과가 잘못 나온 걸 수도 있고 그 확률을 내가 무시하는 건 아니야. 단지 나는 진실이 알고 싶은 거야. 증명만 하면 돼. 그거면 끝나. 이번 일만 잘 해결되면 더 이상 의심하는 일도 없을 거야. 우리 아들이 친자식인 걸 어떻게 더 증명을 해내는데? 딱 보면 몰라? 누가 봐도 당신 아들이잖아. 정말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아들 없이 살 수 있냐고? 그깟 종이 한 장 때문에 자식을 버릴 셈이야? 그냥 그렇게 하던가. 우리 애 아빠 없이 키울 테니까 당신은 이제 내 인생 상관하지 마. 당신이 나를 이토록 불신하는 줄은 몰랐네. 그렇게 나오면 내가 난처하잖아. 제발 좀 해명을 해달라고. 해명 하나 부탁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야? 부부 사이에 해명이라니? 당신 참 낯설다. 날 끝까지 의심하겠다면 까짓것 검사 다시 해. 대신 내가 보는 눈앞에서 검사하기로 해. 하지만 명심해. 검사 결과 친자로 나온다 하더라도 난 당신이랑 갈라설 거야. 어쩔 거야? 검사 다시 할 거야 말 거야? 여태껏 사랑으로 키운 아들 한순간에 아빠 없는 애로 만들 거야? 귀엽고 가정을 스스로 깨부수겠단 말이지? 그래. 난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고 당신이 똑똑히 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미친놈처럼 살 바에는 그냥 다 까발려지고 끝내버렸으면 좋겠어. 됐어? 그날 그렇게 아내와 다툼을 하고 분에 못 이겨 술을 또 벌컥벌컥 마시다가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목이 타서 눈을 떠보니 제가 침대에 누워있더라고요. 몇 시인지 확인하려고 핸드폰을 찾고 있는데 멀리서 아내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남편이 눈치를 챘어. 어떡해. 진짜로 검사하게 생겼다니까? 그냥 도망가? 생각 좀 쥐어 짜내봐. 애 아빠가 돼가지고 위기 하나 못 넘겨? 들통나면 우리 둘 다 죽는 거야. 이때가 아니면 절대로 기회가 없겠다는 생각에 본능적으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쏜살같이 아내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빼서 통화 중인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아내는 소리를 지르며 핸드폰을 뺏으려 했지만 제가 손을 번쩍 들어 뺏지 못하게 버텼어요.
여자인 친구 이름으로 저장을 해놨지만 분명 남자인 것 같더라고요. 상대방은 이미 끊은 상태였지만 통화 기록은 남아 있었으니 다행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번호를 외워 제 핸드폰에 검색을 해봤어요. 설마 했는데 딱 나오더라고요. 그 번호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아내의 사촌 오빠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대학 시절 친하게 지냈던 동기이자 제 아내를 소개시켜준 주선자이자 현재 운동도 같이 하는 절친인 놈이었습니다. 다른 놈들은 다 의심했지만 설마 아내가 가족인 사촌 오빠와 그런 사이일까 싶어 의심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건 절대로 안 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설마 했던 일이 일어나니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사촌끼리 친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게 불륜 관계였을 줄이야. 제가 넋을 잃고 있자 아내는 울며 불며 저에게 애원했습니다. 여보, 진짜 아니야.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절대로 아니라고. 난 그냥 사촌 오빠한테 도움 구하고 싶어서 전화 걸었던 거야. 얘기 나눌 사람이 없어서 통화했던 거라고. 통화 기록 보니 그놈이랑 참 많이도 통화했네. 정성껏 이름을 여자 이름으로 바꿔가며 연락을 주고받을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 그리고 지금 이 새벽에 은밀하게 전화를 주고받고 이게 그냥 사촌 사이라고? 그놈한테 왜 상황을 설명하면서 도움을 구하는 건데? 그 오빠랑 나랑 워낙 친밀한 사이니까. 여보, 내가 다 설명할게. 그러니까 내 핸드폰 돌려주면 안 될까? 변명 집어치우고 가만히 있어! 그놈이랑 얘기 좀 하고 올 테니까. 저는 바로 밖으로 나가 차를 운전해 그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쾅쾅 두드리며 나오라고 했더니 그놈이 재빨리 튀어나와 절 밖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야, 이 시간에 무슨 일이냐? 우리 애들이랑 와이프 자고 있어. 저는 그놈의 얼굴을 한참 뚫어져라 봤습니다. 저를 보더니 슬그머니 눈길을 피하더라고요. 이놈이 분명 나한테 숨기고 있는 게 있구나 싶어 그놈을 때려 눕혔습니다. 화가 풀리지 않더라고요. 그놈은 제발 좀 그만하라고 싹싹 비는데 너무 비열해 보였어요. 저는 결국 묻고 싶었던 말을 던졌습니다. 너 우리 와이프 만났지? 아닌데? 내가 네 와이프를 왜 만나냐? 사촌 동생인데 무슨 오해를 하는 거야?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여? 방금까지도 통화했으면서 발뺌하지 마라. 와이프는 이미 다 털어놨고 다 인정했어. 걔가 그래? 난 절대 아닌데? 걔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거야. 난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네 머리털 좀 뽑아서 유전자 검사 좀 해볼까? 일단 내 아들은 내 친자가 아니라고 나오거든. 어디 한번 너랑은 어떤지 직접 확인해봐야겠다. 잠깐만. 그러지 말고 우리 대화를 좀 하자. 검사는 무슨 검사야. 설마 걔랑 나랑 뭐 불륜 사이여서 임신까지 했다 뭐 그런 징그러운 상상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지? 나도 정도가 있는 놈이다. 어떻게 가족을 건드렸겠냐? 그리고 나 지금 와이프도 있고 애도 있는 유부남이야. 내가 이 가정의 평화를 깨면서까지 그런 못된 짓을 했겠냐? 그러니까 검사해보자고. 검사 결과 나오면 그거 그대로 네 와이프랑 부모님한테 보낼 테니까 각오해라. 야, 진짜 그러지 마라. 나도 잠시 생각 좀 하자. 담배 한 대만 피울게. 부탁이다. 유전자 검사를 하겠다고 머리털을 뽑으려고 하자 그놈은 갑자기 차분해져서는 담배를 한 대 피더니 한숨을 길게 쉬고 한동안 말이 없더군요. 그 침묵을 기다리는 순간 어찌나 초조하고 긴장이 되던지 입이 바싹 타들어갔습니다.
결국 그놈은 인정했어요. 내가 미친놈이었다. 미안하다. 그냥 너무 어렸고 철이 없었던 거야. 나라고 뭐 가족이랑 이러고 싶었겠냐? 그땐 서로 너무 감정이 이끌렸기 때문에 비밀로 하고 잠깐 만났어. 친척이라 뭐 가까운 사이 같겠지만 사실 우리 가족끼리 그렇게 교류가 많은 것도 아니었고 뭐 가끔씩 한두 번 만나는 사이여서 그냥 남남이나 마찬가지였어. 남들 눈엔 징그럽고 혐오스러울진 몰라도 그때 우린 거기에 대한 죄의식이 없었던 거지. 그러다가 문득 우리는 깊은 사이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야. 그래서 헤어지자고 했고 걔도 알겠다고 했어. 그렇게 사촌 사이로 돌아가고 친구처럼 친하게 지냈지. 정말 신기하게 헤어졌어도 친하게 지낼 수 있더라.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널 소개시켜 준 거야. 네가 그때 외로워서 여자 만나고 싶다고 해서 찾다 보니까 걔가 딱 생각이 났던 거지. 둘이 잘 어울릴 것 같길래 연결해줬던 것 뿐인데 결혼까지 할 줄은 나도 몰랐어. 그래서 그때부터 걔랑 나랑 과거에 있었던 일은 무덤까지 가지고 가자고 약속을 했던 거야. 그렇게 거기서 끝냈어야 했는데 이 남녀 관계라는 게 참 무섭더라. 둘이 만나면 자꾸만 과거의 일이 떠오르고 옛 감정이 올라오니까 나도 모르게 실수 몇 번 저질렀어. 걔가 임신하고 애엄마가 된 순간 이제 드디어 마음을 접나 했는데 뒤늦게 그 애가 내 친자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 난 당연히 그 애가 네 아들인 줄 알았지. 아무래도 너희가 부부인데 가능성이 훨씬 크잖아. 아무 생각 없이 맘 놓고 살다가 머리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얼얼하더라. 그렇다고 너한테 대뜸 네 아들 친부가 나라고 고백할 순 없는 거잖아. 그럼 네가 나를 얼마나 원망하겠어. 그리고 친부만 달라졌을 뿐이지 생김새도 너랑 더 비슷하고 성격도 성향도 식성도 너랑 닮았잖아. 키우다 보면 닮고 그게 친부가 되고 뭐 그런 거 아니겠냐? 나도 내가 가진 것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어. 내 소중한 와이프와 아이들이 실망하는 모습을 절대로 보고 싶지 않았어. 그게 폭로되면 나를 얼마나 짐승처럼 보겠냐고. 이건 진짜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일이야. 정말 미안하다. 과거에 내 잘못을 지울 수만 있다면 나도 뭐든지 하고 싶어. 하지만 이미 지난 일인 걸 어쩌겠냐. 난 이제 네 와이프랑 아무 감정 없어. 그냥 과거에 잠깐 스쳐 지나갔던 인연이었지 지금은 남보다 못한 존재야. 더 이상 마주칠 일도 없을 거고 네 인생에 관여하는 일 절대 없을 거야. 원한다면 각서까지 써줄게.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안 될까? 제발, 나 진짜 힘들다. 나도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골치가 아팠다고. 유전자 검사 그거 종이 쪼가리 한 장 때문에 그동안 아들이라고 키운 소중한 애를 버릴 생각은 아니지? 애는 죄가 없잖아. 네가 저지른 잘못이 너무 많아서 어떤 걸로 화를 내야 할지 감도 안 잡힌다. 애초엔 너랑 그렇고 그런 사이였던 사촌 여동생을 나한테 소개시켜준 것부터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비밀을 무덤까지 가지고 갈 거였으면 들키지나 말던지. 왜 다시 만나가지고 임신까지 시켰는데? 그래놓고 친자인 걸 알고 난 후에 그걸 또 비열하게 숨기고 있었다는 거지. 그래놓고 들키니까 나더러 한 번만 넘어가 달라고? 너는 남의 여자 건드려 놓고 한 번만 봐달라고 하면 그게 없었던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냐? 너도 똑같이 당해봐야지. 나만 가정이 파괴될 순 없지. 너도 다 폭로 당해야지. 너만 고상한 척 자상한 애아빠인 척 행복하게 살려고? 그렇게는 안 되지. 진짜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빌게. 평생 너한테 충성을 다할게.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그러니까 비밀로 좀 해주면 안 되냐? 염치 없는 거 알지만 난 목숨이 걸린 문제야. 우리 와이프가 날 떠나면 난 진짜 세상에 남을 이유가 없어. 나한텐 지금 가족이 인생의 전부라고. 그딴 말로 날 협박하려 들지 마. 너만 살겠다고? 너만 멀쩡하게 가정 지키겠다고? 뭐 이런 뻔뻔한 놈이 다 있어? 오죽하면 우리 엄마가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고이 보관해놨더라. 아들한테 차마 말도 못하고 숨겨놓고 있었다고. 들키고 싶지 않았다면 치밀하기라도 하던가. 들켰다면 인정이라도 하고 죗값이라도 받던가. 우리 엄마가 떠나는 그 순간에도 나를 얼마나 걱정했겠어. 네가 그러고도 친구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만은 믿었는데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그건 정말 우연이었고 실수였어. 나랑 걔랑 잠깐 밖에서 만난 적 있는데 그때 어머님이 그걸 보셨나 봐. 사촌끼리 만난다고 생각하셨겠지. 그걸 가지고 불륜이라고 생각하진 않으셨을 거야. 유전자 검사는 그냥 어머님이 의심이 많으셔서 한번 해본 거겠지. 아무튼 어머님도 아들이 몰랐으면 해서 언급 안 하셨던 거잖아. 어머님 뜻대로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될까? 이런 말 꺼내서 면목 없지만 그래도 살 사람은 살아야지. 내가 진짜로 평생 죄인처럼 살게. 아니, 우리 엄마는 계속 말을 할까 말까 고민했고 너희들이 불륜 사이라는 거 이미 알고 있었어. 아들이 상처받고 인생 포기할까 봐 차마 말을 못 하셨던 거지. 엄마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고민하셨어. 떠나는 그 순간까지 아들만 생각하다가 가셨다고. 그런 엄마를 두고 난 출장이나 가고 임종도 못 지키고 괘씸한 며느리만 남겨두고. 네가 날 불효자로 만들었어, 이 새끼야. 앞으로 나더러 어떻게 살라고, 어떻게 버티라고 그딴 말을 짓거리는데?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그놈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대며 소리쳤습니다. 아무리 그놈을 잡고 흔들어봐도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울면서 소리쳐도 이미 엎어진 물이었어요. 그놈을 내팽개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내 인생이 끝이 나버린 것만 같아서 엄마에게 죄송하고 면목이 없어 끝없이 눈물이 나왔습니다. 주차를 하고 내렸더니 초조했던 아내가 서성대며 절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집에 들어가니 졸졸 쫓아와 집에 들어와서 묻더라고요. 여보, 혹시 그 오빠한테 찾아간 거야? 뭐래? 그 집에 들어가서 다 말한 건 아니지? 진짜 오해야. 나한테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 지금도 그놈이 곤란한 상황에 처할까봐 걱정이 된단 말이지? 그게 아니라 일단 이건 우리 둘만의 일이니까 둘이서 얘기를 먼저 하고 싶었어. 우리 둘만의 일? 진짜 이게 둘만의 일일까? 그놈이 그러더라. 당신이랑 만났고 그렇고 그런 관계였고 친부라는 건 사실이지만 가정을 깨고 싶진 않대. 소중한 와이프랑 자식들은 모르게 하고 싶대. 나더러 한 번만 넘어가 달랜다. 내 감정은 어떤지 헤아리지도 않고 그냥 지 안위를 위해 나보고 희생을 해달래. 여태껏 사랑으로 키웠으니 내 자식이 맞는 거나 다름없지 않냐면서 계속 이렇게 살아달래.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솔직하게 다 얘기할게. 실수 맞아. 진짜 의도치 않은 실수였어. 그 오빠랑 나 진짜로 아무 감정 없어. 그냥 철이 없을 때 사고 한 번 친 거 그거 한 번뿐이었어.
가족들이 알면 진짜로 놀라 뒤집어질 거야. 나 진짜로 사람 취급도 못 받을지도 몰라. 나도 엄마잖아. 우리 애한테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주고 싶지 않았어. 나 하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나락으로 떨어지겠어. 나만 입 다물고 있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았어. 단지 그게 좀 길어졌을 뿐이야. 나한텐 용기가 없었고 살면 살수록 당신이랑 우리 애가 소중해졌어. 놓치고 싶지 않았고 이 행복을 최대한 길게 유지하고 싶었고 가능하다면 당신이 평생 몰랐으면 했어. 당신이 있어야 내가 행복할 수 있으니까. 아들이랑 나 둘이서는 못 살아. 그리고 나 여태껏 단 한 번도 편하게 살지 못했어. 당신한테 미안해서 자꾸만 죄책감이 들어서 잘하려고 노력했어. 당신이 그랬잖아. 나 같은 아내 만나서 너무 행운이라고. 나 정말 그 정도로 열심히 살았어. 그걸로 죄를 씻을 순 없겠지만 나 그렇게 뻔뻔한 사람 아니었다는 것만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는 내 죗값을 짊어지고 살았고 그걸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 그래서 어머님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 돌봤던 거야. 당신 죗값을 왜 당신 스스로 해결하는데? 그리고 그걸 왜 우리 엄마한테 들켰는데? 어머님이 눈치가 빠르시잖아. 그때는 그냥 우리의 문제 때문에 그 오빠를 몇 번 만나야 했던 것 뿐이었어. 근데 어머님이 대뜸 그러시더라고. 양심에 찔리는 짓 하고 싶으면 당장 멈추래. 그래서 내가 그런 거 없다고,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나더러 유전자 검사도 해봤다고, 검사 결과지 가지고 있으니까 당장 나더러 당신한테 고백하고 용서 빌라고 하셨어. 어떻게 알게 되신 건진 모르겠지만 어머님은 다 간파하고 계셨던 거지. 그게 무서웠어. 아마도 어머님은 자신이 아파서 정신없는 와중에 더 큰 상처를 아들에게 주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 그래서 결국엔 말을 못 하셨던 거겠지. 그리고 내가 어머님한테 빌었어. 제발 말하지 말아달라고. 내가 알아서 얘기하고 해결할 테니 나를 좀 믿어달라고 사정사정했어. 그때 당신한테 솔직하게 털어놓고 싹싹 빌어야 했는데 말하려는 순간 딱 어머님이 위독해지신 거야. 그리고 어머님이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꼭 그러길 바란다고 한 말씀 하셨어. 난 그게 너무 가슴에 사무쳐서 견딜 수가 없었고 내가 내린 결론은 하나였어. 당신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 감쪽같이 속이는 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밖에 떠오르지 않았어. 그래서 당신이 알기 전에 어머님이 가지고 있다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먼저 찾아서 그걸 숨겨야 했어. 그래야 당신이 영원히 모를 테니까. 그래야 우리 가정의 평화가 깨지지 않을 테니까. 난 어차피 친부인 그 사람한테 아무런 감정이 없고 당신은 우리 아들의 친부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고 그냥 비밀이 묻혀지면 모두가 행복할 것 같았어. 그래서 어리석은 마음에 장례식 도중에 어머님 집에 와서 그걸 찾고 있었던 거야. 이게 내 비밀의 전부야. 이제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 그래놓고 나한텐 유품 정리하고 있다고, 어머님 보내드리는 게 힘들다고 가증스러운 연기를 했던 거야? 어머님이 그러셨어. 우리 아들 힘들게 하지 말라고. 나도 아들 가진 부모로서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 그래서 나는 당신이 힘들지 않은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노를 저었던 거야. 과거 실수를 뻔뻔하게 이해해달라고 요구할 생각 없어. 그건 내가 100번 잘못했고 벌받아 마땅한 일이었어. 근데 있잖아. 당신이 폭로한다고 당신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까? 오히려 나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어. 당신이 내 얼굴에 먹칠하면 당신도 같이 물들 거야.
그리고 우리 애는 잘못이 없잖아. 걔는 일평생 당신이 아빠라고 생각하며 살았어. 갑자기 아빠가 바뀌었다고 해버리면 우리 아들은 평생 감당할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될 거야. 그 아이는 순식간에 세상이 무너진다고. 죗값은 내가 다 받을게. 감당할 준비 돼 있어. 다만 그 죗값을 당신 곁에서 받을 수 있게만 해줘. 난 그거면 돼. 우리 아들만 좀 살려주라. 내가 무릎 꿇고 빌게. 나도 이기적인 거 알아. 당신도 어머님한테 귀한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아. 하지만 나 이번만큼은 좀 이기적으로 굴게. 내 아들 내치지 말아줘. 불쌍하고 가여운 애잖아. 그래서 이혼하고 싶지 않다 이 말이야? 그놈 아들을 나더러 평생 책임져 달란 말이잖아. 결국 나더러 평생 호구 생활하라는 거잖아. 말을 왜 그렇게 받아들여? 호구라니. 나 여태껏 살면서 당신을 그렇게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어. 내가 이렇게 빌잖아. 간절히 호소하잖아. 한 번만 내 입장에서 생각해 줄 순 없을까? 나 여태껏 살면서 겉으론 평화로운 척했지만 마음속은 지옥이었어. 친손주를 낳지도 않은 며느리를 곁에 두면서 우리 엄마는 얼마나 속이 무너졌을까. 아들한테 차마 말도 못하고 얼마나 애태우셨을까. 다른 건 몰라도 아픈 엄마 간병하면서 그놈을 만나고 들키는 건 좀 아니지 않냐? 경고를 했으면 죄를 뉘우치고 반성할 생각을 했어야지. 거기다 대고 뭐? 평화를 위해 무덤까지 가지고 가겠다고? 애초에 죄를 짓고 벌을 받았어야 할 것들이 활개를 펼치고 사니 이 지경이 됐지. 원래 죄라는 것이 가만히 내버려두고 숨기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법이야. 난 이제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거든? 아들이 불쌍하지 않냐고? 나는 내가 제일 불쌍해. 네 아들은 네가 알아서 챙기면 그만이지만 상처받은 내 마음은 누가 알아주는데? 넌 끝까지 내 희생만 바라잖아. 나를 애초에 그딴 취급했으니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겠지? 그러게 왜 가족끼리 그런 감정을 품고 사고까지 쳤냐고? 네가 스스로 단죄하고 반성할 기회는 충분히 있었어. 비겁하게 피하고 숨기지만 않았어도 충분히 되돌릴 수 있었다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건 순전히 너랑 그놈 잘못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진 내가 정해! 뭘 어떻게 하려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잖아. 이혼해. 이 정도는 각오했던 거 아니야? 진짜로 나 없이 살 수 있어? 내가 옆에 없으면 당신 잠도 못 자잖아. 나 때문에 웃는 날이 더 많고 행복하다며. 그냥 이렇게만 살아도 충분할 것 같다며. 그땐 네가 남의 애를 임신한 걸 몰랐을 때 얘기지? 너랑 같이 사는 건 도저히 돌아가신 어머니한테 죄송해서 못할 것 같다. 협의하면서 이혼할 생각 원래도 없어서 소송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그놈 아들은 그놈한테 가서 양육비 달라고 해. 아내는 울면서 절 붙잡았지만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가증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정으로 키운 아이인데 아들을 떠나보내는 게 슬프긴 했지만 불륜으로 낳은 아이라는 생각을 하니 도저히 제가 품어줄 수 없겠더라고요. 때로는 생각나고 보고 싶을 때도 있겠죠. 하지만 일찌감치 끝을 맺는 게 저로서는 최선이더군요. 그동안 저를 바보 취급하면서 지들끼리 만남을 이어온 걸 생각하면 아직도 속이 끓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난 뒤 전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저만 이렇게 당할 순 없었어요. 억울한 마음에 그놈 와이프가 운영하는 카페에 찾아가 진실을 폭로했어요. 그 말을 꺼낸 순간 그분이 지었던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큰 상처를 준 게 죄송하더라고요.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싶긴 했지만 어쨌든 영원한 비밀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장인 장모에게 찾아가 아내가 저지른 짓을 전부 실토했습니다. 그리고 처남에게 슬쩍 말을 흘렸더니 삽시간에 친척들에게도 소문이 쫙 다 퍼진 모양이더라고요. 처남이 입이 가벼운 줄은 알았지만 그 정도인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튼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더니 둘의 용서받을 수 없는 관계는 삽시간에 퍼져 난감한 상황에 처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놈은 술에 잔뜩 취해서 저에게 전화를 걸더니 나도 이혼당했다. 이제 속이 좀 후련하냐? 나 이제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 하며 푸념을 하더라고요. 저는 둘에게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단지 진실이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었어요. 어쨌든 저도 이혼을 하게 되고 그놈도 이혼을 하게 되고 어쩌면 둘에게는 잘된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살림 합치면 되잖아요. 그런데 둘은 서로를 탓하며 미루고 결국 다투고 헐뜯다가 완전히 틀어진 모양이더라고요. 전부인은 그놈에게 양육비를 청구했지만 받은 적이 없다고 억울하고 힘들다고 저에게 호소한 적이 있었어요. 잊을만 하면 전부인은 저에게 연락을 해서 힘들고 아프고 지친다고 하소연하곤 했습니다. 앓는 소리를 하면 제가 마음이 약해져서 받아줄 거라 생각하는지 날로 정도가 심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몇 년 후 또 연락을 해왔길래 제가 단호하게 제 상황을 얘기했어요. 새로운 사람이 생겼고 재혼을 할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연락하지 말고 어쨌든 일이 이렇게 됐으니 열심히 살라고 했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잘 살았으면 좋겠네. 미안해. 하고 끊더라고요. 어찌 보면 돌아가신 어머니 덕분에 전부인의 진실을 알게 됐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었네요. 이게 다 어머니의 계획이 아니었나 싶어요. 지금은 죄송한 마음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큽니다. 어쨌든 그때 잘 끊어낸 덕분에 좋은 인연을 만나 재혼까지 할 수 있었네요. 사람을 다시 믿는다는 게 큰 용기가 필요했지만 어찌됐든 제 선택을 믿고 다시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저는 아이 셋의 아빠가 됐네요. 하나를 낳고 둘까지만 낳자 싶었는데 부부 사이가 워낙 좋아 얼마 전 셋째까지 생겼네요. 이만하면 애국자 아닌가요? 세월 참 빠르죠. 아이들이 자라는 걸 볼 때마다 행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저희 어머니는 친손주를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래도 지금쯤 하늘나라에서 잘 보고 계실 거라 믿고 좋은 아빠로서 부지런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차마 입에도 담지 못할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된 저는 그동안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속 시원하게 적고 나니 조금은 후련해지네요. 사실 여태껏 제가 사람을 너무 믿어서 여자 보는 눈이 없어서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이런 재앙이 펼쳐진 거라 생각하며 전부
제 탓을 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저는 그저 사람을 사랑하고 열심히 살고 싶었던 한 명의 평범한 사람이었더라고요. 한 차례의 폭풍우를 잘 넘겼으니 이제는 잔잔한 파도만 오겠죠.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간을 내어 남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게 귀찮은 일일 텐데 들어주시다니 여러분은 꼭 복 받으실 겁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행복하십시오.